왕단골 고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임태훈 소장과 함께하는 박대령 토크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박정훈 대령 얘기하는 날이에요. 취재 편의점에서 그야말로 독점적으로 취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령 토크 어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박대령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박대령이 엄청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현안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첫 방송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두 분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잘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만 6천이 넘어가지고요. 이제 곧 저희가 여기 실버 버튼 놓고 방송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골드는 몇 명? 골드는 한참 좀 기다리세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하시고 나서 주변에 반응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던가요?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네. 실시간으로 봤다 그러더라고요.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렇구나. 임 변호사님. 저 연락이 오겠죠. 식구분들께서 아이고 하여튼 저희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목해서 다룬다. 예. 저희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어제 최상병하고 함께 근무하다가 최상병을 먼저 떠나보낸 동료, 군대에서는 뭐라 그러죠? 제가 병사 같은 동료 해병, 네. 예, 동료 해병 전역하자마자 공수처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고발은 어머니가 그잖아요. 고발은 어머니가 하셨고 네. 네, 고소 직접 당사자니까 네. 네, 고소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어머니세요. 그죠? 이분의 어머니 미리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분들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한 우리 아들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 더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런 영상을 보면 감정이 잘 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눈시울이 바뀐 것 같아서 어제 고소했는데요. 우선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건지 일단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순직 해병도 그렇고 지금 생존 해병도 그런데 이제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됐느냐는 것은 공통된 거겠죠.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 1사단장 문제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사단장에게는 중대한 과오가 하나 있는 게 이 사건이 발생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나기 전에 그 하루 전에 7월 18일 날 10시 39분경으로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10시 32분경이네요. 오전. 예. 71대 대
그러니까 이 사고가 그 순직 해병은 포병 소속이었고 그렇죠. 이제 보병 소속인 71대대에서 이 실종자 한 구를 찾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 네. 해병대가 허벅지까지 차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가요. 그러네요. 네. 경북 예천발로 나온 뉴스원 보도인데 이 내용에 보면 18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 따르면 이게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서 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보도자료 따르면 대원들이 이날 허벅지까지 차오른 하천에 뛰어들어 네.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하천에서 숨진 여성 실종자 한 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예.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냐면은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71대대도 그렇게 뚝 아래로 내려가는 수색은 안 했답니다. 그냥 쭉 팩트가 걸어가면서. 틀린 겁니까? 그렇죠. 쭉 걸어가면서 발견을 했고 예. 실제 그 실종자를 이제 건진 건 소방에서 했고요. 소방에서 네. 이게 연락을 해서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예. 우리 병사는 71대대 병사는 발견만 한 거죠. 그냥 걸어가면서. 걸어가다가 네, 걸어가면서. 그러면 근데 이거 이제 허벅지까지 차오른 하천에 뛰어들어 수색 그거는 작전을 아닙니다. 벌이던 네, 중 그게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이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언론의 오보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카톡의 지시사항이 뭐가 내려가냐면 네. 뭐 내려가서 수표를 해치고 찔러봐라.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거 그건 수색 네. 정찰이 아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성심성의껏 했기 때문에 71대대가 발견한 거 아니냐. 육군에서는 못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겠냐. 다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판식 수색, 찔러보기 수색이 그때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대대장들은 이제 혼선에 빠진 거죠. 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위에 지침은. 근데 지금 사단장은 갑자기 71대대를 띄우면서 뭐 들어가라는 뜻 아니냐. 이래서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급하게 뭐 가슴장화나 뭐 로프를 찾고 대대장들이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죠. 왜냐하면 그 71대대 그 수색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도 못했어요. 파악을 못한 거죠. 그냥 걸어가다 발견한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포병대대가 많이 혼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포병이 왜 뚝 위에서만 이 육안으로 하느냐. 내려가서 뚝 아래 내려가라. 근데 당시 이제 특히 7월 19일 상황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이제 차 올라왔고 네. 이게 수변이냐 본류냐가 구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오해를 살 만한 지시는 충분했다. 장신께서 뭐 물에 내가 직접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밑에서는 오해할 만한 뭐가 찔러보고 뭐가 성심성의껏하고 그런 거냐. 저거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만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하단했어야 된다. 사단장은. 네. 절대 본류로는 들어가지 말고 다만 그 본류 아닌 네. 물이 넘친 그 수변 지역 이쪽을 수색할 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지시가 불분명하고 오해가 살만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날은 다 물속에 들어가는 현상이 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일사단장한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상부지침의 혼선을 가지고 오는 지휘를 자꾸 하고 어떤 포병에 대해서 뭐 거의 인신공격적인 이렇게 그 질책을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뭐 포병 연대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뭐 데려올까? 뭐 이런. 그래서 상당히 뭐 그 대대장들이 곤혹스러워했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각이 안 됐는데 네.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생존 병사가 직접 고소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좀 부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그걸 충분히 느꼈으니까. 그래 이제 그 논란은 이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작전이 실패한 건 분명한 건데 네. 그 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는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색 작전, 그 작전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 생태 같은 젊은 병사가 허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실패한 작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실패한 작전입니까? 정말 그 이번에 이제 생존 병사가 왜 고소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여러 명 희생될 뻔했죠. 대형 사고가 될 뻔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생존하셔서 이게 1인 사망 사건이 됐던 거지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될 뻔한 여러 명이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지금도 충격적이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 병사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도 피했지만 하마터면 날 뻔한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억되고 야 그때 혹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됐다면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이 초급간부 언급에 대해서 너무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즉시 그 조치가 됐나요? 7월 30일 날 당신이 보고받고 그 밤에 뭐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데 다음 날이라도 한번 확인이라도 하든가 나머지 병사들은 어떤지 네. 트라우마는 있는지 어떤지 치료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인사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를 시켰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마나요? 그러니까. 초급 간부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 언급만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이만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것이 어찌 보면 생존 병사가 전역하자마자 고소하는. 그럼 왜 이분은 전역하자마자 해요?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병사한테 자유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런 기본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왜 현역 때는 못했겠습니까? 처벌이 두렵고 어떤 린치가 가해질 것 같고 지금 박 단장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병사도 그때 나도 고소하랍니다 했다라면 똑같이 가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딥인 거예요. 현실판 딥인 거고 그 임 소장님 어제 동행하셨나요? 네. 그러면 어제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쭉 그 거의 한 10분에 걸쳐서 우리 김종민 변호사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정말 좀 놀랐어요. 만기 전역하자마자 공수처를 찾아가서 고소부터 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심이 아닌 고서야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결단하기 되게 어려운데 계속 만나셨을 것 같아요. 고소에 대한 본인 결정은 네.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복귀하던 날 네. 저랑 우리 사무국장이랑 서울역에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네. 쭉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의 고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확고했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조사를 했지만 네. 어제 입장문에서도 몇 가지 밝혔듯이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좀 이게 다루기 어려우신 지점이긴 한데요.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판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신문은 그냥 한겨레 경향 정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네. 폭탄 떨어지듯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연결식장의 풍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최상병 연결식 하던 날 홍보 사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정치인들. 거기 야당 한 명 같고요. 네. 오영환 의원 같고요. 네. 나머지 다 집권당입니다. 여당. 예. 그분들 전부 군 다 출신 의원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사진 다 나오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이름조차 제가 거론하기가 네. 참 짜증이 나는데요.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에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다. 임성근은 정치인들 뒷수발하느라고 바빴어요. 특정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근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역에서 만나서 논의할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다 적개심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 서울역에서 만난 날짜가 언제예요? 저녁 전이니까는요.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화요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생존 해병은 이제 당시 초기에도 그랬지만 뭐 유족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딱 갔는데 네. 이게 이제 유족들과 물에 빠진 해병들만 이렇게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간부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간부들이 와장창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유족들은 그러니까 그 상황 저는 잘 알거든요. 사망 사건 벌어지면 네. 유족들은 자식 잃었는데 혼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시면서 우리 애가 왜 죽었냐 얘기해봐라, 왜 죽었나 얘기해봐라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차분한 가운데 이게 간부들이 다 빠지고 당사자들만 남아 있는 가운데 긴 시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리고 대답할 시간도 주고 말할 시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욕바지 비슷하게 밀어 넣어서 아이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자기들이 수근이의 마지막 장면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고 그게 결국 우리를 욕바지로 하고 유족들하고 우리하고 정상적 대화도 못하게 하는 이 임성근 사단장의 음모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저 생존 해병이. 예. 아니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때 같이 최수근 상병하고 그 물에서 떠밀려 났다가 생존된 해병들이 네.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상병하고 같이 동시에 거의 근접거리에서 빠진 해병이 2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고소한 생존 해병이 있고 예. 같은 날 전역했어요. 한 명은 더. 예. 그날 이제 같이 전역했고 예. 이제 이 나머지 한 명도 고소 의사가 있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 뒷줄에서 빠진 인원들이 네.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부대에 조성되냐면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침묵하는 예.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대대장도 날려버렸죠. 예. 중대장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장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부대는 더 이상 그 말을 못하는 분위기고 해병대 1사단 안에 가면 포항 해군 병원이 있어요. 네. 군병원이거든요. 예. 이 병원에 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의료진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예. 병사들이 해병들이 거길 가겠습니까? 안 가죠. 거기 가면은 그 군의관에 그 사람도 군인인데 의사이긴 하지만
민간에서는 진료 보면 진료 기록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안 알려주잖아요. 네. 당사자가 오거나 보호자가 같이 와서 당사자가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줘야. 보여주고 해야지만이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안 그래요. 사단장이 뭐야 물으면은 자동으로 다 그냥 갖다 줘요. 갖다 주죠. 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병들이 안 가요 거기. 그리고 그 사람들 전문가도 아니에요 또. 예. 트라우마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임상심리 상담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인 의료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이렇게 붙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군의관들이야 다 단기 군의관들인데 전부 다 연차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겠어요. 그리고 뭐 트라우마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포항에서 지진 났잖아요. 네. 그 지진 트라우마 예. 그 어디 단체 불러가지고요. 아, 이게 지진이 아니잖아요. 이게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맞춤형으로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 이걸 가지고는 정훈공보실 돌려가지고는 언론에다가 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트라우마 치료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왜 뭘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라우마 지진 키트를 갖다 주면서 집단으로 아니 이게 다 지진이 아니잖아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네. 어떤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적개심이 네. 너무 올라와가지고 사단장에 대한 부대 내 적개심은요. 이 생존 해병뿐만 아니라요. 간부 할 것 없이 다 사단장에 대해서 적개심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단장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네. 허수아비만 있는 거고 알아서 다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아유. 사단장이 잘 체크하거나 묻지 않으면요, 잘 보고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알아서 잘 일하자. 저놈한테 얘기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건데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래요 지금. 근데 부대가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그러니까 엉망이죠. 그러니까 사단장을 빨리 예. 사법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이때까지 사단장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재미난 사람이냐면요. 예. 이 사건 전에 예. 기무에서 왔다고 하면서 민간인이 기무부대에서 예, 왔다 예, 그러면서 위병소를 그냥 통과해가지고요. 예. 검문도 안 받고 그냥 예. 통과해가지고 사단장실에서 차 대접까지 받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어머. 민간인이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안 잘려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통과시키라고 한 기무부대라고 주장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무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었다. 그럼 민간인이 와가지고는 그럼 책임져야죠. 안 져요. 자, 김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지금 임성근 사단장 뺐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래 당초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임성근 제1사단장을 포함한 8인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어야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입건에 대해서 말들은 많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경찰에 이첩할 정도는 충분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를 빼더라도 네. 뭐 전날 있었던 뭐 실종자 발견에 대해서 오판한 그 부분을 예. 빼더라도 예. 충분히 경찰 이첩은 해야 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때 평등이라는 개념을 법과 가장 네. 밀접한 걸로 보거든요. 공평하다. 반대로 말하면 편파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단장은 그 무수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사단장은 자기들 말대로 시간 좀 빨리 이첩했다고 바로 그날 보직해 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휘라는 예. 지휘권을 보장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1사단장의 지휘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상식선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지금 네. 부대의 상황 말씀을 엄청난 해주셨잖아요.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명으로 끝나서 네. 그랬지 잘못했으면 17명 휩쓸려서 아이고. 그 이 창군 이래 최대 참사가 될 뻔한 네. 그런 일을 어찌됐든 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자기가 설치고 작전 지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의 명을 따르라 하면 예. 밑에 사람이 예 따르겠습니다. 설마 저가 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 말 따르다가 또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응. 예.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예. 자 군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역하자마자 해병이 사단장을 고소합니까? 군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대대장이 심지어 네. 사단장을 고소합니까? 그건 군기가 무너져서가 아닌 거예요. 지휘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지휘권이 붕괴됐는데도 군기가 유지될 수 있다?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윗사람들이 그런 지휘권 붕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 예. 예. 그 일사단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 군인들이 그 죄 지었을 때 전역하고 처벌받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차마 군복 입고는 못 하겠습니다. 네. 죄를 지었지만 예. 예. 그게 마지막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고요. 자, 일사단장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의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 입건되게 되면 경찰에 그 군사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특정해서 보내게 되면 네. 더 이상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속셈은 그거라니까요. 사단장이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네. 그게 편파적인 겁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을 때 또 지켜줄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형평의 추가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일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미루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해줬던 것 때문에 예. 결국은 전역한 해병이 심지어 사단장을 고소하고 현역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소하는데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고소고발건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군인권센터에서도 했죠. 박정훈 대령 측은 안 했나요? 박 단장은 저기 일사단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일사단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않아. 수사를 했던 수사 사람이기 대상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근데 여하튼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뭐 어쨌든 자기 지휘 계통에 있었던 부하 군인들이 지금 앞다퉈서 고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예. 이번에 똑같이 이제 조사본부의 마지막 장난질이 뭐였냐면은 예. 세계조가 국방부 조사본부. 세계조가 현장에 투입됐는데 네. 그 순직 해병의 조가 아닌 다른 조장들을 빼줬다니까요. 에? 그 현장에 세계조가 합해졌는데 예. 원래 조가 아니다는 이유로 나머지 두 조장은 빼줬어요. 아예 그 기록 자체에서 뺐다는 거예요. 혐의 그 사실도 적시하지 않은 채 대대장 2명은 아예 이건 통보서를 보냈고 네. 나머지 또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대요. 거기에 예. 사단장, 여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대장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장 1명, 예. 그 순직 해병의 조장. 예. 그 조장은 누구냐면 2명을 건져낸 분이에요. 이거 목숨을 걸고. 자, 이게 형평에 맞냐고요. 자, 저도 그분들을 처벌하는데 가슴 아프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조장들도 그러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남의 조 병사면 그러면 현장에 어차피 같은 물에 지금 들어갔는데 조가 원래 내 조가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그분들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조장들도 예. 남의 조장 당사자도. 네. 아니 내 조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심지어 그 2명이나 목숨 걸고 헤엄쳐가지고 건진 그분도 예. 내게 책임이 있다면 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말했대요. 이 엉망진창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거를 주신 내용 이게 종합을 해보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럽니다. 축구 심판이 네. 한 번 심판을 잘못 봤어. 예. 한 골을 그래서
A팀이 먹었어. 예. 예. 그거 보상해 준다고 다음에 B팀이 넣게 만들어 버리 A팀이 넣게 만들면 그냥 개판이 돼 버립니다. 그 게임. 한 번 실수는 실수대로 놔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고 이 사람 얘기 들어가고 저 사람 얘기 들어가고 이 도대체 관여자가 몇 명입니까? 이 한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만 관여된 법조인이 예. 자, 이 8명을 이첩해야 되느냐 2명을 이첩해야 되느냐 관여된 법조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해병대사 법무실장 있죠. 조사본부 법무 그 관리관 있죠. 네. 네. 그 밑에 있는 또 총괄 장교 있죠. 예. 도대체 법조인이 몇 명이에요? 군사 경찰이 도대체 몇 명이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비규환이네요. 아비규환이죠. 예, 그냥 손 막 대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시작하고 처음에 오판을 하고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엄중한 대통령령에 음.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한 거예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공정성의 반대말이 편파성입니다. 그렇죠. 네. 왜 편파적이었습니까? 수사관들에게 뭔가 압력을 행사하고 니즈를 전달하니까 편파적이 돼요. 계급이 높다고 봐주고 예. 아는 사람이라고 봐. 그런 것 하지 말고 예. 그 수사관에게 맡겨라. 그래야만 공정성이 그렇죠. 유지되겠더라.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겁니다.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그래서 왜 임성근 사단장을 왜 이토록 빼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임 소장님 정보망이 많으시니까 왜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 또 다른 이면의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네. 그 통치 스타일하고도 맞닿아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태원 참사 곧 1주기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아비규환 지경에 이르는데 자 보십시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치적 책임은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져야죠. 네. 그래서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경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질하지 않고 자기하고 친하니까 살려두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 자리를 윤희근 청장이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돼야 될 사법 처리 받아야 될 서울 경찰청장도 무사히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용산경찰서장이라는 잔챙이 하나 지금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죠. 네. 구속 만기라서 용산구청장도 나왔어요. 보석으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헌재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단 한 명도 탄핵 인용을 안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무려 100, 아니 3명은 나와야지 못해도. 그렇죠. 아니 이게 탄핵을 인용 반드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라도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준엄히 글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요 구대빵 보고요 미쳤구나 이 사람들. 오늘 헌재 판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헌재에서 소리 질러야 되나? 아니, 퇴장당해야 되나? 그럴 하여튼 때 이런 생각까지도 얼굴 물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감시 재판을 못 해요. 헌재는. 그렇구나. 네, 그런 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튼간에 문제는 이런 통치행위와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흰남노 때 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영상을 보시면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론 군인은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반지하방 다 침수돼서 죽고 난리가 났을 때
흰남노 포항에 장갑차 투입해가지고 면이 좀 섰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봐주기식으로 야. 간 거다라는 네. 게 언론의 분석인데 그렇기도 그게 사실이에요?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PD 수첩을 보시면 네. 그 과정이 잘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부하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지휘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게 전쟁 상황이면 네. 사실은 그 장수는 일단 군사 재판을 해부해야 돼요. 구속시키고 네. 그 지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전쟁이라는 거는 엄중하게 뭐 30분 뒤에 이게 판세가 바뀌고 5분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교체해서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 게 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시라면요. 지금 패전한 장수를 네. 계속 끼고 돌아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근데 이분은 뭐 해요 지금? 그냥 잘 있어요. 에? 아니 근데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안 그렇대요. 에? 안 그렇? 안 그렇대요. 그 어떻대요? 잘 돌아다닌대요. 포항에서.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포항일사단은 네. 기지 형태로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육군은 사단 본부가 있으면은 대대 연대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다 한 섹터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바퀴 싹 돌면은 뭐 사단장이 순시 다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근데 멀리서 예. 생존 해병이 예. 저녁식을 할 때 예. 보긴 했대요. 근데 근데 아무 위로도 자기한테 안 해주고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었대요. 예, 훈화 말씀에 없었다. 지금 이제 예. 이제 이게 말하자면 편파성인데 예. 왜 보호해 주려고 하느냐? 그게 편파성 아닙니까? 그 이제 편파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8월 25일 날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걸 쭉 한번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예.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편집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제일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수사 공정성하고 수사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저희가 여기에서 잠깐 그 영상 예, 좀 예. 보고 예. 그리고 넘어갈게요. 예. 법무관리관하고의 이견 차이는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번 확인했던 거는 지휘 감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수사단장이 지휘 감독에 대해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성을 줘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 이게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인데요. 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 독립성이라는 게 수단이고요. 네. 공정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목적. 예. 그건 국어를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수사 독립성을 A라고 하고 네. 공정성을 B라고 하면 예. by A for B예요. 예. by A for B.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갑자기 A in B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공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독립성 어쩌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감했죠. 저건 일반인이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저건 법조인이 아니면 저렇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면 김계현 사령관이 네. 어떤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죠. 누군가한테 그걸 들은 다음에 예. 그걸 국회에 나와서 그렇다는 발언을 하고 그 정보를 있다. 누군가 전달해줬다.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도 알 겁니다. 국어를 알기 때문에. 예. 그러나 법조인을 믿으면 안전해지죠.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아니고 네.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 나는 잘 몰라. 그걸 따를 거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치사한 무책임한 비겁한 얘기죠. 그러나 그 비겁함에 네. 비겁함을 만들어준 법조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절대 그걸 자기가 혼자 읽어서 아 이게 그런군. by A 법인데 예. A in B야.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완전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법조인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국감에서 그 법조인이 등장을 하더라니까요.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될 때 그때 생각은 아니고 네. 그 이후에 해병대 법무실장한테 들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법무실장이. 네, 법무실장이. 예. 그래서 저는 참 이 사건에서 예. 너무너무 이제 저도 그 법무관 출신이고 나름대로 이제 법조의 일원이었는데 지금도 일원이지만 법조인들이 왜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이번에 관리관도 나와서 뭐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한다. 법령 해석도 정말 회개망측하게 네. 문헌을 완전히 벗어나 자기 맘대로 음. 그러더니 또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조차도 저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이 문구를 보고 정상적인 법 해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궤변을 의도를 가지고 왜곡을 하기 위해서 문헌을 비틀은 겁니다. 예. 이건 절대로 법조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말하자면은 그 의역, 네. 직역이 아닌 의역은 네.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의 의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명확하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머스트예요, 그것도. 예. 참 자꾸 영어 써서 그렇지만 예. 이걸 그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보면 공정성이 보장돼야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공정성하고 독립성이 독립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너 수사가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독립성 끼어들 거야. 끼어들 거야. 공정하지 않아를 왜 사령관이 판단합니까? 판단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법률이 네. 있는데 네.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서 의율하면 될 것을.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제가 추측건데 그런 논리 조작 by A 포비를 A in B로 바꿀 수는 없어. 자기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가 또 괴문서를 만들면서는 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네요. 그러니까 법이 어긋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들어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 이런 사이비 게 법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여기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지 않고 니즈에 따라 이렇게 해달라는 니즈에 따라 제가 그래서 검찰단 조사를 청탁수사, 청부수사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청부수사를 넘어서 청부 해석들이 또 분분합니다. 네. 청부 해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네. 그건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법조인은 니즈에 상관없이 이 조문 해석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 이 군사경찰 직무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조인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콤팩트하게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큰 축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거 하나, 이제 두 줄기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뒤 걸 찾아봤고 이번에는 이거.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수사가 어느 단계로 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이렇게 가 있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좀 복잡한데요. 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북경찰청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첩을 해서 당일날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갑자기 가져갔죠. 슈킹해 갑니다. 예. 탈취해 가요. 예. 그 수사 기록을 탈취해 갔으니까 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요대로 있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단에 있어요? 검찰단에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은 분들이 검찰단에 있다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간지 알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있고요. 예. 국방부 조사본부는 네. 다시 해병대 수사단에다가 예. 니네 변사 사건 기록 가져와 아. 라고 해가지고는
싹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요. 예. 그게 우리 아니 980쪽짜리 그 수사 자료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아, 재구성, 왜냐하면 재구성. 거기 보면 예. 해군 군검사가 예. 수사관에게 우리가 통한 녹취 파일 그쵸. 봤잖아요. 예. 거기 보면 무서운 일이다. 이게 다 그냥 새로 만들 거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 짓을 합니다. 그 짓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8명에서 위아래 빼고 2명만 딱 해서 예. 경북경찰청으로 딱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경북경찰청은 요 범위 안에서만 지금 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2명에 대해서만. 네. 그리고 임성근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나 네. 조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경찰청은 네. 저희가 이렇게 될까봐 예. 애초에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 이첩했던 8명, 임성근 사단장을 예. 포함한 8명을 예. 원안 그대로 해서 예. 국수본에다가 예. 고발을 1+1명 예. 더 붙여가지고 했어요. 누구? 경북경찰청장. 아, 이 예. 수사 기록을 왜 뺏기냐? 뺏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준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예. 가져가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네의 수사 기록이에요. 이첩받은. 이것도 불법 아니에요? 사실은? 불법이죠. 예. 직권남용 예.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1+ 붙여가지고 대구경찰청에 배당을 했대요. 아. 그 대구경찰청이 처음에 열심히 막 파더라고요. 예. 지금은 수사 자료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수사 자료가 달아 뚫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예.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좀 더 살펴보지 이러면서는 예. 다시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맡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북 경찰청장이 네. 경찰대 6기인데 네.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가져가야 되니 예. 다 주시오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저는 수사 대상이네요. 수사 대상이고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윤익은 아닌 것 같고. 윤희근은 아니다. 윤희근 청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윤익은 청장을 거쳐서 가면 네. 좀 복잡해요 사람이. 예. 왜냐하면 윤익은이 직거래를 해야 돼요. 그쵸. 윤익은이 아무리 네.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우리 눈으로는 의심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들은 네.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김정민 변호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랑 네. 장 기자님한테 누나 좀 김 변호사님 얘기해줘 이러면 네. 장윤성 기자님이 판단이라는 걸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네. 다이렉트로. 좀 해줘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심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대통령실에 네. 파견가 있는 네. 경무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경무관 한 명이 파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요 예. 공교롭게도 예. 추석 전에 예. 승진을 하셨어요. 추석 전에. 네.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예. 경무관에서 예. 시안감으로 승진을 하셨어. 그 어디가 계셔요? 이제 지금? 딴 데 가시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수사를 해야 될 결이 이게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네. 국방부 지금 그만둔 저기 2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수사 대상이고 심지어 민변하고 네. 참여연대가 엊그저께 대통령을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예, 맞아요. 이걸로 예, 이 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도 쳐야 되고 저기도 쳐야 되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이게 옛날 속담 딱 맞아요. 호메이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거고 결국 이 사건은 이 단위에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막을 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질러 놓은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하면 네. 다 전말이 드러날 상황들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특검 패스트트랙을 태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은 4월 예. 정도, 예. 5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은 총선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이 이 즈음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총선이 끝나고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이제 의석수가 지금대로라면 특검법이 통과되겠지만 네. 또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여타의 다른 법률하고 다르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수사를 예. 결정짓는 특검을 예. 거부권을 행사했다가는 그렇겠죠. 강력한 저항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4월에 뜨거운 그 총선의 이슈 뜨거운 중에 감자가 될 수밖에 예,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이제 꼭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경찰이에요. 굉장히 허약한 것 같아요. 외부적 입김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뭐 이 로비가 너무 쉽게 들어가요. 다른 기관에서 전화 와도 너무 그 화들짝 놀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예, 모습을 예.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 수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뭐냐면 국방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는 다 넘겨줬다. 네. 차이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왜 차이가 없습니까? 만약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긴 대로라면 네. 피의자 1번이 사단장이에요. 혐의자. 그렇죠. 그럼 사단장 조사를 안 하고 종결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불이건을 한다 하더라도 예. 아니 조사는 불가피하게 해야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 이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도 이상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최초로 오늘이 네. 아, 단독 나옵니다. 단독. 아니 10월 26일인데 예. 경북청이나 경북청을 포함한 경찰이 일사단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건 나중에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오늘자까지 만들어진 수사 기록에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 부대 지휘의 혼선을 가져오고 그것도 잘못된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육군이 못 찾은 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네, 찾은 네, 거야 이런 네. 식으로 푸시라고 언론에도 그렇게 오보가 예. 나가고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대장이 혐의자로 특정돼서 이첩됐더라면 예. 당연히 대대장에 대한 피신도 받았을 거고 그런 자료들을 또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 이 내용들이 예. 오늘자 전까지 경북청의 기록에 있지 않는 한 예. 그건 엉터리 수사였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한마디로. 수사였다. 예. 예. 사단장은 철저히 배제한 채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괴문서와 함께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검찰단의 모 직원이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뭐 수사단장이 뭐 그 일사단장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구원이 있어서 뭐 명백히 유리한 자료도 빼버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명백한 문건이란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네. 경북청에서 압수수색한 내용 중에 예, 왜냐하면 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압수수색권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예.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제출을 일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그 압수수색 자료가 다 검찰단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게 가야 되냐고요. 경북청에서 수사한 것이 왜 검찰단 직원 입에서 그렇게 버젓이 회자되느냐. 그만큼 경찰이 지금 독립성이 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해서 예. 지금 경찰에 이관한다는 게 넘긴다는 게 뭐 현재에 완성된 건 아닐지 몰라도 미래의 그 그림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경찰 스스로 좀 단단해지고 경찰이 이런 상태에서 이 수사권을 받아가지고 달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부안도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세상에 뭐 그 경북청 수사부장이 법무관리관 전화 한 통 받더니 막 정신을 못 차려 회의해 막 줄까 말까 고민해. 그걸 왜 고민해요? 그 담당 직원이 야 당신 생각 어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줏대라도 좀 있어야 없다는 된다. 얘기죠. 최소한의 줏대도 없다. 흔들 그냥 흔들면 흔들리는 이건 대로. 너무나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진 못했지만 그 경북청의 그 광역수사대장, 강력수사대장 그분의 울부짖음이 경찰이 현주소 아니냐. 수사권
뱉어내야 돼요. 이럴 거면. 그 경북경찰청이 1사단 조사하러 갔는데 생존 해병 그때 이제 부대에 있었어요. 네.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어머니하고 본인이 반대해가지고 참고인 조사 받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은 사실상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야 될 네. 범죄 집단인데 범죄 집단이 지금 피해자한테 와서는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 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게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이 모순 덩어리인 한국 사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여권 유력 인사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그 바로미터 같은 거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네. 현재 우리나라 2023년에 현재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냐 네. 아니면 치법 국가냐, 법을 다스리는 나라냐, 법이 다스리는 나라냐. 그러니까요. 치법 국가 같아요. 누군가 법을 다스리는 난 나라. 치밥이라 그런지 알고 깜짝 놀랐어. 또 마지막에 큰 웃음 주시네 우리.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고 아니 그게 그러더라고요. 아니고 방송사고 할까? 아니 방송사가 아니 근데 저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에 따르면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하천에 뛰어들어 수색 작전을 벌이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다 들어가 한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참고인으로조차 불러서 조사 한번 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수 같고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없는 원래 것 공개가 같고. 안 됐으니까. 공개가 안 근데 지금 됐으니까.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공개가 안 되는 거고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오리무중인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추적 취재와 이 감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 건과 관련된 사건은 재판이나 뭐 조사나 수사 일정이 좀 어떻게 되고요? 아직 뭐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는 됐는데 멀었죠. 원래 기소하면 바로 증거 기록을 분리해서 변호인한테 복사하도록 하거든요. 네. 안 주고 있지. 증거 기록을 안 줘요? 계속 분리하고 있대요. 안 언제까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리가 분리를 아니고 못해. 그 분리라는 게 네. 이게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네. 지네들한테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유불리? 줬다가 우리한테 분리와 분리.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검찰 웃긴 거예요. 기소를 했으면 지금까지 네. 공소 제기됐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네. 빨리 방어권 형성을 위해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자료를 열람, 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짱구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윤석열 정부 재밌어요. 그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 그 가야 되는데 임명장 7개월째 안 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법제처에서 계속 심사 중이에요. 그 심사만 6개월 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직무유기 하승수 아니에요? 변호사가 검찰 특활비 이거 증거 그거 자료 복사 하겠다. 그랬더니 복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료 줄 수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복사기 아니 우리가 들고 가. 가서 우리가 스캔드 10개 가지고 가서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서 하겠다. 안 된다고. 복사할 사람이 없어서 복사를 못해. 증거 지금 분리를 못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유, 되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법무관리관이 이 그 이첩 기록이 네. 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불효불급한 증거여서 임의 제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확보했다. 네. 불효불급한 증거여서 그게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번에 그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보면 알겠죠. 예. 불효불급해서 가져갔다니 예. 이번 재판에 증거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져갈 필요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면 재판 기일은 언제쯤 잡히게 될까요? 뭐 2달, 3달이 걸지 한참 길어질 거예요. 불구속이니까 내년이나 불구속 재판이니까 예. 사실상 이제 구속 재판이면 6개월 안에 끝내라는 대법원 네. 지침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져도 한참 늦게 할 겁니다. 이 말씀도 다른 예, 매체에서 예. 안 했는데 예. 처음입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해요. 저기 그때 제가 이제
군검찰 조사를 8월 28일일 거예요. 8월 28일 들어가 가지고 네. 거부하고 네.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 절차를 진행해서 녹화가 돌아가고 있느냐는 걸 확인하고 박 단장과 저와의 그 대화 녹음 파일을 틀어줬더니 맞아요. 그 저기 군검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소리 질렀거든요. 그렇죠. 저의 기억에는. 네. 근데 국방부는 그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조사실로 안내해서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정중히 권했더니 그냥 나가버렸다. 네, 맞아요. 녹음을 그랬죠. 틀더니 네. 그래서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정중히 권했더니 나가버리더라. 그러면서 국방부는 뭐라 그랬냐면 동영상이 있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변호인 측의 유감이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 공개하면 되겠네. 증거 기록 열람 전에 네. 별도의 그에 앞서서 그 정보 공개를 그 피신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예, 예. 부존재로 왔어요, 부존재. 제가 그래서 동영상 부존재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영상도 없으면서 동영상이 허위 사실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제 누가 허위 사실 얘기했는지 집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 박 대령과 저는 들었는데 참 이게- 어이없는 그러니까 너무 있지도 어이없는 않은 동영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 동영상은 부존재하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최소한 군검사가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미안하다고 하든지. 동영상을 운운하면서 예. 뭐 유감이다라고 하길래 그러지 예. 말고 그럼 동영상을 틀어라 기자들한테. 예. 내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피의자와 협의해서 허락해주겠다. 네. 틀어라. 예. 틀면 되지 않느냐? 무슨 잔말이 많냐? 예. 물증이 있는데 그 진술이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물증이 예. 있는데 물증을 이게 열면 보니까 되지.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제가 뒤로 들었는데 그 이 군 검사가 능력이 한참 떨어져도 떨어진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장이 원스타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나 그러면 안 돼요. 누구라고 근데 그래도.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추정이 가능하니까. 추정해 보면 제가 잘 그럴 때 모르던데. 그때 이렇게 네, 이렇게 왜냐면 얘기를 여기 민간하고 달라가지고 네. 검색에도 안 나와요. 아, 제가 이렇게 네. 예상을 했어요. 그 동영상을 아마 공개 안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못할 네. 거라고 봤어요.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그 다음 변명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수사팀과 공보팀 사이에 네. 의사소통에 미스가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수사를 너무 하면 너무 어이가 없다.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를 서로 네. 동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뜨는데 네. 사실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상 명백하게 증거를 은닉한 거이기도 하지만 공문서를 파기한 거거든요. 네. 그 이거는 중범죄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버젓이 같이 박대령하고 들어가서 진술 녹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중단된 거면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다 받아서 예. 끝나서 네. 서로 보고 확인하고 봉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가치가 없고 없다.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개연성은 전 높다고 봐요. 그럼 네. 차라리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이 안 얘기하는 되는 거는 거잖아요. 그런 범죄 행위죠. 네. 그런 변명이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동영상이 자기들이 있다고. 국방부 그 브리핑에서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동영상을 열으라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예,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수사 기록이 아니래서 수사 기록 열람 절차로는 못 해주겠다. 이건 예. 말이 될 수도 있죠.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면 예. 이제 와가지고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군입니다. 딴 데도 예, 아니고 제가 군이에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그 당시에 공격 자료로 쓰지 않겠다 나는. 네. 저건 분명히 결정적인 그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기관에서 공소 제기를 했는데 그 공소 제기는 도대체 적법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 기록들도 사실은 이 편차라는 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그래도 법조인이니까는 그 정도까지 세게 못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네. 그거 못 믿죠. 왜냐하면 지금 버젓이 영상 뜬 것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네. 거 없어라고 하는데 공소장도 지금 증거 같은 것들도 어떻게 빼고 넣고 빼고 넣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판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아니 겁니다. 제가 구속영장에서 저기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웃기는 게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구속영장에 써 있는데 장관한테 들이밀면서 너 이런 말 했다던데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잘못 들은 거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그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속된 말로 그 조져가지고 너 잘못 들었지 얘 잘못 들었습니다. 바보 선언을 여럿이 하게 만들어요. 검사 바보 선언, 부사령관 바보 선언. 검사는 군 검사는 그걸 헷갈려가지고 누구의 진술인지도 모르게 헷갈린 사람이고 해병대 부사령관은 부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그 장관의 지시사항 하나를 이게 장관 지시사항인지 법무관리관의 의견인지도 구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짓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놓쳤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11월 1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유직 심의위원회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에요? 하루 늦춰졌어요.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님이 입회하셔서 이제 방어권을 형성할 텐데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31일까지라고 판단해서 30일까지 기소유직 반대 국민청원 서명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함께 해주십시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있으니까 기소 휴직이 되면 박대령님 월급이 이제 반동갈이 나고 출근도 못 하고 아무 잡도 못 하고 그냥 군인 신분만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휴직이 안 돼야지만이 본인이 계속 출근하고 그리고 월급도. 근데 이게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되면 못 해요? 아니요, 기소휴직 반대할 수 있어요? 국민청원이 아니라 그냥 서명을 받는 거라서. 근데 서명을 받아서 내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끼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사령관의 부하들이 장군 한 명이 위원장을 하고 본인보다 선임인 대령들이 들어와서 위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래도 지난번 우리 징계 방송 출연해서 징계 받았을 때도 육군 같으면은 해임 파면 나올 수도 있고 뭐 한마디 못 받아도 뭐 정직 이런 걸 받는데 그래도 해병대니까 견책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힘을 모아 주시면 맞습니다. 저는 기소휴직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세상을 바꿉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각이 되는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휴 되겠어 이게 아니라 뭐라도 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면 세상은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콤팩트하게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살짝 아쉽긴 하네요. 후토크를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나를 따로 잡읍시다. 나를 따로 잡든지 하여간 뭐 밤을 새든지 저희가 이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인지 치법 국가인지 확인하는 그날까지 계속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밥 국가는 아니고.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